제 나이 65세에 저는 30년 우정을 전부 끊어버렸습니다. 30년이요. 짧지 않은 시간이죠. 누군가는 제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한 친구를 어떻게 버려요? 외롭지 않아요? 그 나이에 친구 잃으면 다시 못 만드는 거 아세요? 하지만 제가 묻고 싶었어요. 친구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친구 걱정에 내 인생이 사라지는데도 그게 정말 우정인가요? 30년 전 저는 35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첫째 아들 때문에 학부모 모임에 나갔다가 두 명의 엄마를 만났어요. 김미숙 씨, 박정혜 씨, 그리고 저. 세 사람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였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 정신없던 우리는 금방 마음이 통했습니다. 아이들이 같은 반 친구였으니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죠. 그렇게 시작된 2주에 한 번 정기 모임. 처음 10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 마시며 수다 떨고 서로 힘든 일 털어놓고 함께 웃으며 위로받았죠. 모임 날이 기다려졌고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역시 친구가 있어야 인생이 풍요로워. 그렇게 믿으며 우리는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의 길을 갔지만 우리 셋의 만남은 변함없이 이어졌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미숙 씨는 늘 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 45인데 아직도 혼자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려는 건지.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15년째 듣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진심으로 위로했죠. 괜찮아. 좋은 인연 만날 거야.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 늦게 결혼하는 사람 많아. 그런데 같은 말을 5년, 10년, 15년 반복하다 보니 솔직히 말하면 이젠 지쳤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미숙 씨의 불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기만 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혜 씨였습니다. 정혜 씨의 딸은 8년 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최악이었어요. 이혼 직전까지 갔다 다시 합치기를 수십 번 반복했죠. 그리고 정혜 씨는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 10시가 넘어서도 언니, 지금 통화 가능해? 우리 딸이 또 남편이랑 싸웠대. 나 혼자 이 고민 안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전화는 짧으면 1시간, 길면 3시간까지 이어졌어요. 저녁 준비하다가도 설거지하다가도 심지어 자려고 누웠을 때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럼 저는 늘 받았어요. 30년 우정인데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외면하면 안 되지. 30년을 함께 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또 듣고 또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정혜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를 살펴요. 여보, 밥 먹는 중인데 나중에 받으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딸과 사위의 싸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식탁으로 돌아가니 남편은 이미 혼자 식사를 끝내고 설거지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미안해, 정혜가 급하다고 해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가슴 한쪽엔 이상한 무게감이 남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주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이 이제 더 이상 만남이 아니라는 걸. 모임 날이 다가오면 자꾸 한숨이 나왔고 카페에 앉아있는 내내 시계만 쳐다봤어요. 언제 끝나나? 오늘도 또 같은 이야기겠지.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무거운 기분만 남았습니다. 30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그 관계가
어느새 감정 노동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이나 함께한 친구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나이 들어서 친구 잃으면 어떡하지?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용기도 없었고 그냥 참고 견디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유 모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의 걱정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또다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저를 남편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침대 옆 불을 켜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정혜 씨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아침 9시에 한 번, 저녁 8시에 또 한 번. 언니, 우리 딸이 어제 또 남편한테 짐 싸라는 소리 들었대. 사위가 또 늦게 들어와서 싸웠대. 이혼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참고 사는 게 나을까? 같은 질문이 매일 반복됐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 애들 생각도 해야지. 하지만 제 대답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다음 날이면 또 똑같은 전화가 왔고 똑같은 걱정이 반복됐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제가 직접 그 집안 문제를 떠안은 것처럼 무거운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문득 정혜 씨 딸 생각이 났습니다. 저 집은 괜찮을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밤이 되면 더 심해졌어요. 누우면 잠이 안 왔습니다. 친구의 걱정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 3시, 4시가 됐죠. 그러다 겨우 잠들면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정혜 씨 딸이 이혼하는 꿈, 손주들이 우는 꿈,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여보, 요즘 밤에 잠 못 자는 것 같던데. 괜찮아? 저는 괜찮은 척 했죠. 응,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남편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화 받을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도, 전화 끊고 나면 한숨부터 쉬는 것도, 밤마다 뒤척이는 것도,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편하게 TV를 보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혜 씨였어요. 여보, 드라마 보는 중인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안 받으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30년 친구인데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또 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화를 끊었을 때 드라마는 이미 끝나 있었고 남편은 혼자 침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혜 씨 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1시간, 2시간, 3시간. 뒤척이다가 문득 옆을 보니 남편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침대 옆 불을 켰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 정작 자기 인생은 잃어버린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어요. 나는 매일 보니까 알아. 정혜 전화 받을 때마다 당신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 전화 끊고 나면 한숨부터 쉬는 거.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그게 정말 우정일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들어줘도 정혜는 계속 같은 고민을 반복하잖아. 당신 조언을 듣고 뭐가 나아진 게 있어? 없잖아. 오히려 당신만 지쳐가고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정이라는 게 서로를 살리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당신은 친구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우정이 사람을 지치게 하고 잠까지 빼앗아 가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니야.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느껴왔던 답답함, 무게감, 불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남편은 저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할 때야. 그날 밤 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친구의 인생을 제 인생처럼 안고 살아왔다는 걸. 친구의 걱정이 곧 제 걱정이 됐고, 친구의 불행이 곧 제 불행이 됐고, 친구의 불안이 곧 제 불안이 됐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 정작 제 인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과의 시간도, 제 마음의 평화도, 제 건강한 잠도, 모든 게 친구의 걱정에 잠식당해 버렸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겠다. 30년 우정이 아깝긴 했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처음으로 친구들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한테서 전화가 오면 저는 더 이상 바로 받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죠. 처음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30년 친구인데 전화 한 통 안 받는 게 말이 되나? 정혜가 얼마나 힘들면 전화했을 텐데. 하지만 전화를 안 받고 나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온전히 밥을 먹었어요. 전화벨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그냥 둘이서 천천히 식사를 했죠. 오늘 반찬 맛있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며칠 뒤 미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날 수 있어? 2주에 한 번 하는 정기 모임 날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전화 너머로 미숙 씨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언니가 모임을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나니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파트 게시판을 지나가다가 한 장의 공지를 보게 됐습니다. 주민센터 글쓰기 수업 수강생 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나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는 시간. 글쓰기 수업이라.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 공지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도망치듯 핸드폰 카메라로 전화번호를 찍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신청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어요. 주민센터 작은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나이 든 사람이 이런 데 와도 되나? 하지만 교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고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였죠. 그리고 놀라운 건
혼자 온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였어요. 선생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글로 써볼 거예요. 거창한 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느낀 것, 기억나는 일, 하고 싶은 말, 뭐든 좋아요.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곳에서는 누구도 여러분의 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 말이 왠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첫 수업에서 받은 주제는 오늘 아침이었어요. 간단한 주제였지만 막상 종이를 앞에 두니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니 다들 조용히 펜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첫 문장이 나왔어요. 30년 친구의 전화였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글을 쓰는 동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글로 나오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자기 글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 있나요?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죠. 저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남편 없이 혼자 아침을 먹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갔거든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그분이 읽는 동안 교실은 조용했어요.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고 누구도 왜요? 그래서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줄 뿐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30년 친구들을 만나고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그곳 사람들은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위로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이야기를 쓰고 조용히 공유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글쓰기 수업 다녀왔어. 그래? 어땠어? 좋았어. 아무도 내게 뭘 요구하지 않더라고. 남편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럼 됐네. 계속 다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뒤척이지도 않았고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편안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또 글쓰기 수업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은 늘 가벼웠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서로의 사생활을 캐묻지도 않았고 매일 연락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 나 혼자의 시간을 살고 있구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몇 명이 함께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 할까요? 선생님을 포함해서 5명이 함께 카페로 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30년 친구들 말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앉아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대화는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저는 요즘 손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웃으며 대꾸했죠. 저도요. 딸이 맡기고 가면 하루 종일 애 보다가 저녁 되면 녹초가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대화가 거기서 끝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라고 캐묻지도 않았고, 그래서 딸한테 뭐라고 안 했어요? 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저는 요즘 친구 관계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좀 그랬어요. 그리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누구도 제게 어떤 친구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말한 만큼만 듣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30년 친구들을 만나고 올 때는 늘 무거운 기분이었는데 글쓰기 수업 사람들과 만나고 오면 가벼웠어요. 왜 이렇게 다르지? 생각해보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게 감정 노동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글쓰기 수업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 특이했어요. 수업 끝나고 가끔 커피를 마셨지만 매주 만나야 한다는 부담은 없었습니다. 이번 주는 손주 봐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해했어요. 그래요, 다음에 봐요. 그게 전부였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굳이 안부를 주고받을 필요도 없었고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에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까운 친구보다 편한 친구가 더 좋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30년 친구라는 게 자랑스러웠지만 정작 그 관계가 저를 편하게 해주지는 못했으니까요. 반면 글쓰기 수업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깊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만나면 편안했어요. 서로의 불행을 캐묻지 않았고 위로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했고 각자의 시간을 인정했죠. 아, 인간관계가 이렇게 가벼울 수도 있구나.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잠을 다시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누우면 친구 걱정이 떠올라 뒤척이던 날들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표정도 밝아졌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제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남편이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여보, 요즘 표정 좋아졌어. 그래. 응. 한결 가벼워 보여. 글쓰기 수업 다니길 정말 잘했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기분이 좋아. 당신이 편해 보이니까.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30년 동안 친구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제 모습을 남편은 얼마나 안타깝게 지켜봤을까요? 어느 날 정혜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요즘 연락도 없고 모임도 안 나오는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야, 그냥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에 바로 전화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제가 편해지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손잡고 걷는 시간이었죠. 여보,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인간관계는 가까워야 좋은 게 아니라 편해야 오래 가는 거더라. 남편이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네.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30년 우정 때문에 못 놓았던 거지.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30년이라는 시간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달라졌어. 더 이상 친구의 인생을 제 인생처럼 살지 않기로요.
더 이상 친구의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기로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친구들에게 솔직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글쓰기 수업을 다닌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준비가 됐다고 느꼈죠. 그래서 정혜 씨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정혜야, 우리 둘이서만 만날 수 있을까? 응? 왜 갑자기 둘이서만? 할 말이 있어서. 카페에서 정혜 씨를 마주 앉았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30년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야, 미안한데 나 요즘 많이 힘들었어. 무슨 일 있었어? 내 딸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밤마다 잠을 못 잤어. 정혜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 친구니까 들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걱정이 되더라고. 내 딸 이야기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남편이랑 밥 먹다가도, 설거지하다가도, 자려고 누웠을 때도.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 지쳐버렸어. 정혜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지금도 너는 소중한 친구야. 하지만 예전처럼은 더 이상 못 만나겠어. 매일 전화하고 2시간씩 딸 이야기 듣는 건 이제는 못하겠어. 정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내가 싫어서 털어놓은 게 아닌데. 알아. 내가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 알아.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정혜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지칠 때가 있어. 그리고 내 인생도 있어. 정혜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나 먼저 갈게. 며칠 후 저는 미숙 씨도 따로 만났습니다. 미숙 씨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미숙아, 너도 알지? 내가 15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는 거. 나는 매번 들어주고 위로했지만 내 불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 나도 지쳤어. 미안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자주 못 만날 것 같아. 미숙 씨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언니, 나는 언니가 내 이야기 들어주는 게 싫지 않은 줄 알았어. 처음엔 안 싫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 미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친구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너무 냉정했나? 30년 우정을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밤에 잘 자게 됐고, 표정이 밝아졌고, 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글쓰기 수업도 계속 다녔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남편과의 시간도 늘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혜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나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 언니 말이 다 맞았어. 미안해.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만나자. 1년 만에 만난 정혜 씨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언니, 나 정말 미안했어. 1년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정혜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이야기 들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몰랐어. 언니 말 듣고 나서 나도 딸한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 딸내 부부 문제에 내가 너무 개입했더라고. 이제는 그냥 듣기만 해. 조언도 안 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딸이 더 편해하더라. 저는 정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혜야. 미숙 씨도 연락이 왔어요.
언니, 나도 만나고 싶어.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언니, 나 상담받기 시작했어. 응? 상담? 응. 언니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들 걱정을 핑계로 내 불안을 계속 떠넘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도움받고 있어. 이제는 좀 나아진 것 같아.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잘했어, 미수가. 정말 잘한 거야. 1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고, 정혜 씨는 딸과의 건강한 거리를 배웠고, 미숙 씨는 자신의 불안을 직면하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예전처럼 매일 전화하지도 않고 2시간씩 불행을 쏟아내지도 않아요. 대신 만나면 진짜 반가워요.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고 요즘 재밌게 본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편하게 대화하죠. 어느 날 3명이 함께 카페에 앉았을 때였어요.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리 관계를 살린 것 같아. 미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래. 그때 언니가 말 안 해줬으면 나는 계속 똑같이 살았을 거야. 저는 두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30년 우정,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건강하게. 지금 저는 일주일에 2번 글쓰기 수업에 나갑니다. 편한 사람들과 만나서 조용히 제 이야기를 쓰고 커피 한잔하고 돌아오죠. 한 달에 한 번 30년 친구들도 만납니다. 예전처럼 가깝진 않지만 오히려 더 건강해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을 인정하는 거리 있는 성숙한 우정. 남편과의 시간도 늘었어요. 저녁 먹다가 전화 때문에 끊기는 일도 없고 드라마 보다가 중간에 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나죠. 여보, 나 요즘 진짜 행복해. 어느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보여. 당신 표정에 다 나와.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30년 친구를 멀리하고 나서 후회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그 덕분에 우정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거든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얼마나 건강한 관계인지가 중요한 거였죠. 저는 이제 친구의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친구의 걱정을 떠안고 사는 게 아니라 제 하루를 온전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이기심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65세에 시작된 제 새로운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인생 청춘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